네, 시작을 할게요. 잠시만요. 오늘은 이어가지고 뭐 따로 공지할 내용 없었죠? 기억이 안 나네.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이어가지고 그레디언트를 이어서 할 건데 그냥 한 번만 계획 한 번만 보고 갑시다. 잠시만요. 어떻게 해놨었지 내가? 그쵸,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5월 29일이랑 5월 31일에 두 번 휴강을 하게 생겼어요. 일주일 그냥 통으로 쉬죠. 5월 29일은 대체 공휴일 돼가지고 쉬기로 했고 5월 31일은 제가 예비군을 가야 돼서 휴강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전부 다 두 개 다 녹화 강의로 할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뭐 출석 체크는 따로 안 하겠지만 요거는 다 시험에 들어갈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 되실 때 자유롭게 보시면 돼요. 저번에 뭐였죠? 저번에 요 리스트 스퀘어가 저번에 녹화 강의로 한번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시험을 지금 픽스를 할까요? 시험을 지금 정해버립시다. 저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시험 기간이 6월 8일부터 14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보려고 하는데 굳이 14일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그냥 보통 하면은 6월 12일 아니면 혹시나 조금 빠르게 하고 싶으면 6월 7일 요 정도일 것 같거든요. 혹시 뭐 좀 그게 있나요? 선호하는 날짜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정할까요? 어차피 수업 시간에 볼 거고 지난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요일에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수요일에 봤었구나. 6월 12일 갈까요 그냥? 12일? 12일? 혹시 막 7일에 꼭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으신 것 같으니까 12일로 픽스를 합시다. 12일 날 보겠습니다. 12일 날 수업 시간에 볼 거고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 이후로 쭉 뭐 했던 것처럼 뭐 과제랑 이런 거 전부 다 포함이고 뭐 요령도 동일하게 그 한 장짜리 우리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월 12일 월요일에 기말고사를 볼 겁니다. 그리고 기말고사와 함께 이거 꼭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던데 종강입니다. 종강. 기말고사 보고 수업 없습니다. 종강할 거예요. 바로. 그리고 예전에 했던 것처럼 치팅 페이퍼 A4 용지 한 장 가능하고요. 범위는 당연히 중간 이후로 모두 중간 이후 모두 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합시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그리고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5월 29일 월요일이랑 31일 수요일은 둘 다 휴강입니다. 이거는 녹강을 할 겁니다. 시작을 해보죠.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강의 자료에 쭉 이어서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은 어디 갔냐? 그레디언트라는 걸 했었어요. 그레디언트라는 걸 해서 요거는 이제 편미분을 이용을 했어야 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주어진 함수가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한 미분을 그레디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결과가 벡터라서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가 벡터로 나옵니다. 벡터 입력에 벡터 출력이 나오는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이렇게 벡터로 쓸게요. 이렇게 원래 주어진 함수를 첫 번째 입력의 첫 번째 값으로 미분을 하고 두 번째 값으로 미분을 하고 해서 n번째 값으로 각각을 편미분을 해서 벡터를 하나 새로 만들면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새로운 벡터를 하나 만들면은 주어진 함수의 그레디언트 벡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편미분하는 방법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고 뭐 그레디언트라는 거가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는 게 이 원래 주어진 함수가 반드시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여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건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함수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그림으로 보여주기 쉬운 예가 뭐였냐면은 요런 거였죠. R2에서 R로 가는 요런 경우는 우리가 입력을 이렇게 2차원을 그려놓고 그 출력을 이렇게 스칼라로 이렇게 수직한 축으로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의 평면이래. 하나의 곡면으로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단 하나 봤던 얘가 이렇게 두 개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생긴 입력이어서 이렇게 생긴 어떤 곡면이 하나 나온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조금 들어가면서 지금 하는 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더 가보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두 번째로 얘기했던 거는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였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방향이 유닛 벡터로 정해졌을 때, 유닛 벡터 u라고 정해졌을 때 그 방향으로의 미분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방향과 그레디언트랑 두 개를 내적을 하면 된다. 요거를 살짝 얘기를 했지만 뭐 마무리는 짓지 못하고 끝냈었어요. 요거를 오늘 시작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부터 해볼까요? 요거부터 해봅시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요 함수부터 다시 봅시다. 요렇게 생긴 함수를 잘 볼게요. 우리가 요렇게 생긴 함수를 요렇게 x, y 입력이 되는 평면을 그리고 그거의 결과가 되는 함수를 수직으로 그려서 요렇게 곡면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럼 뭐 여기 주어진 어떤 점이 하나가 있을 때 뭐 1,1 주어지면은 그때 함수값이 1,1,2가 되잖아요. 여기다가 1 대입을 해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 점을 찍고 또 뭐 1,0에 대해서는 뭐 1,0,1 되겠죠. 또 여기 점을 하나 찍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곡면을 그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 우리가 가능한 입력이 여기에 존재하잖아요. 요 평면에 가능한 입력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스칼라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 가능한 모든 입력을 잘게 쪼개보면서 그때 가능한 어떤 함수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점들로 이렇게 쭉 이어서 나타내면 이렇게 곡선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프가 하나 나오죠. 우리가 뭐 이걸 그래프라고 부르죠. 아니면 어쨌든 뭐 플롯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능한 모든 입력에 대해서 그 모든 입력들에 대해서 그거를 함수에다가 하나하나 넣어가지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값들을 여기 세로축에다가 하나하나 모으면은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나듯이 이 입력이 이제는 여기 이 입력이 다만 이제 두 축을 갖게 돼서 잘게 쪼개려면은 여기를 이렇게 바둑판으로 쪼개야 돼요. 이렇게 바둑판으로 쪼개서 예를 들면은 뭐 0,0도 있지만 뭐 1,0, 2,0 더 잘게 쪼개야겠죠. 사실 뭐 0.1,0 이렇게 쪼개야 되는데 어쨌든 또 0,1도 있고 1,1도 있고 2,1도 있고 3,1도 있고 0,2도 있고 1,2, 2,2 이렇게 바둑판을 막 엄청 이렇게 잘게 쪼갤 거란 말이에요. 그 바둑판 쪼개진 점 하나하나마다 여기 함수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점을 막 찍은 다음에 그 점을 모아서 그림을 그렸더니 저런 게 나왔다 이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요런 함수는 요렇게 생긴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더라. 그거를 제가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림으로도 보여드리겠다. 그림으로도 보여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왜 안 뜰까? 잠시만요. 뜬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확대를 좀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뭐 파이썬 굳이 막 엄청 보실 필요 없고 뭐냐면은 z라는 거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라고 할 거다.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기 왼쪽 그림이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곡면을 하나 그려줘예요. 가로축은 x, 세로축은 y, 그 평면의 가로 세로, 그리고 수직한 축은 z로 그려줘. 이렇게 그린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0,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빗살무늬 모양이 된 거예요. 이거 뭐 지금 뭐 사실 이거 듣고 넘어가세요. 여기 메시그리드라는 함수가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이 2차원 평면을 잘게 쪼개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0까지 20단계로 쪼개라 라고 한 거거든요. 이거를 진짜 듬성듬성하게 쪼개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듬성듬성하게 쪼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5/5니까 25개의 점에서만 함수를 구해서 그거를 공면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깍두기 같은 게 나오죠. 이거를 엄청 매끄럽게 쪼개줘라고 하면은 100/100으로 쪼개니까 10,000개의 점에서 계산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매끄럽게 나와요. 요겁니다. 요거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건 뭐냐면은 등고선입니다. 등고선이랑 사실 그레디언트도 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그것도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다시 가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냥 휘리릭 넘어가긴 했는데 등고선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등고선 내지는 컨투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같은 높이에 있는 점들이잖아요. 여기서 같은 높이라고 하면은 이 함수값이 말로 쓰는 게 더 낫겠다. 함수값이 같은 높이에 있는 점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빗살무늬 토기를 이렇게 수직하게 층으로 이렇게 딱 떨어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4가 되는 점들을 다 모아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원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만족하는 게 뭐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를 만족하는 x, y를 다 모아놓은 선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거 원의 그 식이잖아요. 그 정확하게 타원 말고 딱 반지름 2짜리인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값이 4가 되는 애들을 다 모으면은 반지름이 2가 되는 원이 하나 나올 거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서 뭐 2가 되는 애들을 모아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를 만족하는 반지름이 루트 2짜리인 원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등고선이 차곡차곡 나올 겁니다. 그 등고선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여기 주어진 이 함수를 이렇게 3차원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2차원으로 x, y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등고선을 모아서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잠시만요. 저 그림으로 봅시다. 등고선을 모아놓은 게 이 그림입니다. 여기 이 검은색은 잠깐 무시하시고,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높이 단계로 자른 건데 등 간격으로 쪼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간격이 점점 촘촘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왼쪽에 있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가팔라지잖아요. 이게 빗살무늬 토기 모양이니까 이렇게 원점에서 가까운 데는 그냥 이렇게 기울기가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 멀어지면 되게 급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간격으로 등고선을 쪼개면은 갈수록 여기 등고선이 촘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부분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등고선이 촘촘하다는 거는 여기로 가면 갈수록 경사가 급해진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예를 들어서 함수값이 아마도 25인 지점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함수값이 얼마인 지점이 여기 모여 있으면은 그 다음 간격으로는 여기고 그 다음 간격으로는 여기고 하면서 점점 촘촘해지고 있다.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이렇게 등고선으로 그려놓은 이 선들 안에서는 그 함수가 다 같은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왼쪽에 그 공면에서는 같은 높이를 갖는 애들이 이렇게 원으로 나타난다.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를 그리냐면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잘 그려야겠다. 이렇게 등고선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2개만 그려볼게요. 여기가 1, 좀만 더 작게 그릴게요. 여기가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함수값이 4인 애들을 모아놓은 거고, 여기는 함수값이 1인 애들을 다 모아놓은 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의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어요. 얘의 그레디언트는 2x, 2y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이 그레디언트를 여기에다가 같이 그림으로 한번 보여볼게요. 이 그레디언트를 여기 등고선 그림에다가 겹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근데 이 그레디언트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R2에서 R2로 가는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벡터가 입력이 들어오면은 벡터가 출력이 나오고 또 다른 벡터가 입력이 들어오면은 다른 벡터가 출력이 나와요.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마침 2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함수는 이렇게 곡면으로 그릴 수 있어요. 뭐 더 큰 차원은 사실 곡면으로 못 그리지만 2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면 이렇게 곡면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문제는 2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입력이 여기 있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 예를 들었던 이 점 입력이 1,1이잖아요. 여기 어디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입력이야. 근데 여기에서의 그 결과로 2,2라는 또 벡터가 하나 나왔어. 그거를 어떻게 그려볼 거냐면은 여기 출발점을 입력으로 하고 입력을 출발점으로 하고 이 화살표는 그레디언트 출력을 화살표로 나타낼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1,1이라는 점에서 2,2라는 벡터였잖아. 그레디언트가요. 2,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거를 화살표로 여기다가 하나를 띡 놓으면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겨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이라는 점 여기죠. 거기서 그레디언트 벡터는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요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벡터에서 주어진 벡터에서 출력이 되는 벡터를 그 자리에서 화살표로 그리는 거예요. 0,0일 때는 그냥 그 자리일 거고 0,1에서는 0,2를 가리켜요. 1,0에서는 2,0을 가리키고 여기서는 또 요걸 가리키고 사실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뭐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에서는 루트 2분의 2, 루트 2분의 2를 가리키니까 사실 정확히 여기를 가리키는 이 벡터의 2배가 되는 벡터가 되니까 사실은 이 그레디언트를 전부 다 표현을 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방사형으로 보여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그레디언트가 우리가 벡터 필드라는 표현을 하는데 각각의 점들에서 그레디언트를 다 그린 다음에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위에다가 화살표로 딱 겹쳐서 보이면은 이런 그림이 나타납니다. 아까 이 곡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긴 곡면을 그리려면은 여기 이 입력을 바둑판으로 쪼갠 다음에 점 하나하나를 계산을 해서 수직하게 찍으면 된다고 했듯이 마찬가지로 여기를 잘게 쪼개서 그 각각의 점마다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다 구해서 그 위치마다 화살표를 하나씩 놓으면은 이 그림이 나온 거죠. 좀 그림을 보일 수 있게 좀 듬성듬성하게 잘라볼게요. 화살표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요렇게 생겼습니다. 확대 더 해보자. 요렇게 생겼어요. 등고선이 있고 등고선도 뭐 나름 여기 있는 같은 값들을 모아서 그린 거지만 우리가 여기를 격자로 잘랐잖아요. 이 R2라는 공간을 격자로 막 바바바바박 잘라서 그 하나하나의 점의 위치에서 그레디언트를 하나하나 다 구한 다음에 그거를 그 자리에다가 화살표로 다다다닥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어진 입력이 되는 2차원 벡터.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출발하는 점이 입력이 될 거고 그 다음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거는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한 그레디언트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좀 한 가지 우리가 볼만한 내용은 뭐냐면은 이 그레디언트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우리가 등고선이랑 항상 수직하게 나와요. 등고선, 우리가 컨투어라고 하는 등고선은 그 함수 값이 같은 높이에 있는 애들을 다 그린 거잖아요.
그거랑 그레디언트는 정확하게 수직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이 그레디언트가 이 함수가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해 나가고 있는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지금 얘가 빗살무늬 토리처럼 생겼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함수가 증가하는 방향이 어디냐를 화살표로 표현을 해보자면 각각의 자리에서 저 바깥쪽을 향해서 퍼져 나가는 모양이 되잖아요. 그게 이 그레디언트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다른 함수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예를 들면은 3x 더하기 2y 더하기 1이라는 역시 2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함수예요. 사실 평면이죠. 이거 평면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어디서 구하든 그냥 컨스턴트로 나와요. 이건 함수가 아니라 그냥 어느 위치에서 구하든 그레디언트가 일정합니다. 이거 x로 미분하면 3이고 y로 미분하면 2잖아요. 실제로 곡면을 그리면은 그냥 평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컨투어, 등고선을 그렸더니 등간격으로 이렇게 직선이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기울기가 어디서나 같아요. 그러니까 간격도 동일하죠. 그레디언트를 같이 그렸어요. 그레디언트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다 이 빗면의 위를 향하고 있어요. 이 빗면의 위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좀 눈으로?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이 모양이 사실은 등고선과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나름 또 시각화가 되고 있잖아요. 또 다른 함수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함수가 sin 3x 코사인 2y 더하기 x의 제곱 y의 제곱. 뭐 편미분 구할 수 있죠? 뭐 구했다 쳐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 복잡하게 생긴 이런 모양이에요. 막 여기 좀 구멍도 그러니까 빠져 있는 그 골짜기도 여러 개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깁니다. 실제로 그 이제 등고선을 여기 있는 이 되게 복잡한 이 모양 뭔가 대칭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그걸 다다다다닥 잘랐더니 등고선은 이렇게 생겨 있고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이 지금 높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파란색에 가깝고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노란색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가면 갈수록 함수가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실제로 이런 부분을 보면은 함수가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증가를 해나가는지 그레디언트들이 가리키고 있죠. 여기 요런 영역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 경사가 이 등고선들이 지금 요렇게 돌아가면 좀 완만하게 증가하잖아요. 여기는 간격이 듬성듬성하니까 등고선의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완만하게 증가하는 방향이고 요렇게 가면은 바로 가로질러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건데 그것들이 이제 그레디언트의 방향이나 크기를 이용을 해서 표현이 되고 있죠. 여기도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이 골짜기 주변에서는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이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조금 가파른 어떤 그 고개를 하나 넘고 여기서 다시 약간 평평해지는 부분이 여기 어딘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생깁니다. 하나 더 있나? 네, 뭐 이렇게 생긴 거. 이거 함수 뭐였냐? 이것도 뭐 사인이랑 뭐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시각화를 하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요쪽에 조금 더 낮은 그런 골짜기가 숨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45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양쪽 방향으로 퍼져 나가는데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나 봐요. 그게 이렇게 그레디언트로 표현이 되고 있죠. 여기 이 골짜기 부분, 계곡 부분에서는 그냥 좀 평평한 지대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명심해야 될 게 선형대사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벡터가 단순히 2차원이나 3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의 차원을 그냥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냥 뭐든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그레디언트를 따지고 있는 이 함수도 지금 비록 시각화를 하는 함수는 얘밖에 못해요. 우리가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가 한계예요. 그러니까 2차원에서 스칼라로 가다 보니까 입력을 이렇게 평면으로 두고 그 결과를 이렇게 수직으로 둬서 곡면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리고 2차원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니까 컨투어도 2차원에서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필드도 벡터 필드도 2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니까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말고 하는 거는 2차원이 뭐든 상관없어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림으로 못 그릴 뿐이에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자꾸 얘를 2차원에서 스칼라로 가는 애만 예를 들고 있는데, 그레디언트라는 것 자체는 그냥 디멘션이랑은 아무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애죠. 그림을 못 그릴 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떻게 그리겠어요? 이거 3차원의 어떤 공간에서 입력을 갖고 거기서 스칼라가 결과로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4차원을 그림을 그릴 순 없잖아. 그러니까 못 그려요. 못 그릴 뿐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기가 조금 버거울 뿐이지. 어쨌든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려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어쨌든 그레디언트라는 걸 구하고 그 그레디언트라는 거의 결과가 벡터로 나오잖아요. 이 결과로 나오는 그레디언트 벡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 위치에서 가장 가파르게 함수가 증가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위치라고 하면 어느 위치를 말하냐면은 이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입력이 되는 그 위치에서, 그때 그런 예를 많이 들었죠. 빗살무늬 톡이 예를 들면서, 내가 빗살무늬 톡이 위에 어느 한 지점에 서 있어. 그럼 그 지점에서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기울기는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어느 방향을 쳐다보면 기울기가 제일 급한 방향이 될 거고, 살짝 비뚤어지게 보면은 우리가 그 뭐 보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오듯이 약간 비스듬하게 경사를 타고 가면은 각도가 낮아질 수 있고, 어떤 방향을 바라보면은 같은 높이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컨투어가 되겠죠. 그 컨투어를 기준으로 내려가는 방향을 쳐다볼 수도 있고, 되게 가파르게 내려가는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적어도 이 2차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2차원에서를 예를 들면은, 내가 서 있는 이 위치로부터 360도를 돌아보면서 이 함수가 이 공면이, 함수는 곧 지금 공면으로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그 공면이 어떻게 변해나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그레디언트라는 애가 가리키는 그 방향은 뭐냐면은, 이 원래 주어진 함수가 제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 방향을 가리켜요. 네. 다시 이 예를 들어보자. 뭐를 볼까? 이거는 너무 심심하니까 요거를 봅시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점 하나, 이거 좀 확대하고 싶다. 이렇게 쪼개도 되려나? 너무 깍두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좀 대충 봅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15 x 15로 잘라놓은 뭐 175개인가? 225개인가? 뭐 어쨌든 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한 점이 있어. 내가 여기 점이야 지금. 내 위치가 여기야. 여기 위치에서 내 주변을 둘러봤더니 이 검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그 방향, 등고선에 수직한 그 방향이 이 원래 주어진 이 함수가 제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레디언트의 의미는. 여기 이런 부분도 내가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360도를 둘러봐요. 아마 이 위쪽 방향을 보게 되면은 이 위쪽 방향으로는 함수가 별로 안 변할 거예요.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방향일 거예요. 여기 오른쪽을 바라보면은 함수가 감소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왼쪽을 바라보면은 함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검은색 화살표 방향이 뭐다? 이 함수가 제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네. 심지어는 이 벡터의 크기가 그 정도까지도 나타내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저희 수업에서는 그레디언트 뭐만 딱 기억하고 가면 되냐면은 요것만 기억하고 가면 됩니다. 그레디언트는 뭐다? 그 위치에서 주어진 함수가 제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실 이렇게 끝났어요.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우리가 어떤 원하는 방향으로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은 그 원하는 방향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된다 했어요. 얘도 벡터죠. 얘도 벡터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도 벡터일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로 정의가 돼요. 근데 얘가 유닛 벡터야. 크기가 1이야. 그러면은 어떤 주어진 벡터와 어떤 다른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를 했을 때 그게 제일 최대가 되려면은 얘하고 같은 방향일 때가 최대잖아요. 어떤 서로 다른 두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를 취할 건데 그 두 벡터의 사이각이 0도가 될 때가 그 이너 프로덕트가 최대가 되잖아요. 원래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코사인 세타만큼 이너 프로덕트가 감소하고 90도가 되면 심지어 0이 되는데 이 이너 프로덕트가 제일 커질 때는 언제냐면은 얘랑 방향이 동일할 때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라는 걸 이용을 해서 생각을 해봐도 그레디언트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가 변화량이 제일 크다는 말로도 사실 이어지겠지. 원래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좀 가로질러서 갔습니다. 사실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는 원래 이 수업에서는 그냥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경로로만 사용하지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자체를 그렇게 의미 있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어찌됐든 구하는 거 자체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원하는 방향과 그레디언트의 이너 프로덕트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도 했고 그레디언트도 했죠. 그레디언트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이 이거예요. 이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우리가 원하는 방향 U로의 기울기는 언제 최대가 되냐면은 이 원하는 방향이 그레디언트랑 동일한 방향을 가리킬 때가 이 슬로프가 최대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디렉셔널 데리버티브가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U랑 그레디언트랑 같은 방향일 때가 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론이 뭐다? 그레디언트 방향이 제일 변화가 크다. 큰 방향이다. 어느 방향?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증가하는 방향으로 제일 큰 방향이 그레디언트 방향입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거 거의 다 했네. 그러면 다음 시간 스포일러를 조금 하고 끝냅시다. 그레디언트가 이걸로 될까요? 이해가 되시려나? 예시로 나와 있는 게 몇 개 없네. 다음 시간 스포일러를 좀 하고 끝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뭐냐면은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한 디센트를 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말로는 경사하강법이라고 하죠. 경사하강법을 할 거예요. 경사하강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주어진 함수가 있어.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하려면은 함수는 반드시 이렇게 생겨야 돼요. 벡터 입력, 스칼라 출력이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레디언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 함수는 이런 모양이어야 합니다. 경사하강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주어진 함수가 있을 때 얘의 최소값 또는 살짝 꼬우면은 최대값도 구할 수 있어요. 를 찾으려는 어떤 근사적인 방법이에요. 얘의 최소값을 찾아가는 근사적인 방법입니다. 뭐를 이용할 거냐면은 그레디언트를 이용할 겁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면은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 나가는 여정인데 그때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그레디언트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예를 들면은
로스 펑션이라느니 코스트 펑션이라느니 뭐 딥러닝 모델이 있으면은 걔를 학습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함수를 최소로 만들려고 하는 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함수를 최소로 만들려는 게 학습인데 그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쓴단 말이죠. 그게 사실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함수가 모르긴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긴 함수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함수가 쉬우니까 모든 점에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공면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 함수가 쉬우니까. 근데 보통은 그런 거 못해요. 보통은 못합니다. 이 차원이 엄청 높기 때문에 그 가능한 모든 점에서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면 같은 걸 그리는 일은 못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고 얘의 그레디언트는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R2라는 공간에 떨어져 있어. 근데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쳐요. 이 함수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다만 그 함수의 그레디언트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서 이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얘가 최소가 되는 점을 찾아 나가는 여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어딘가 한 점에서 출발을 해. 여기 R2니까 우리가 그냥 랜덤으로 하나 찍을 수 있잖아. 예를 들면은 뭐 1,5라고 해볼까요? 랜덤이에요. 처음 위치는 그냥 랜덤으로 하나 던져줘. 그래서 여기서 출발할게 라고 해요. 이거를 뭐라고 해볼까? 얘를 x0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처음 출발하려는 위치를 x0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위치에서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냐면은 그레디언트를 구해볼 수 있어요. 그레디언트를 구했더니 뭐 1, 1이 나왔다 쳐. 계산해볼 수 있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레디언트 계산할 수 있으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그레디언트가 여기 45도 방향이래. 내가 지금 여기 서 있고 내가 정확히 빗면에 이 공면에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주변을 둘러봤어. 그랬더니 여기를 바라봤을 때 이 뭔지 모르는 이 함수가 제일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내려갈 거예요. 이 비탈길을 따라서 내려갈 거예요. 최소가 되는 점을 찾아 내려가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공면 위에서 뭐 빗살무늬 톡인지 아니면 아까처럼 꿀렁꿀렁꿀렁하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 점에서 나는 주변을 둘러본 다음에 한 걸음 갈 거예요. 한 걸음을 갈 건데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면은 제일 가파르게 떨어지는 방향으로 나는 한 걸음을 갈래.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산에 있는데 내가 저기 산을 하산하고 싶어. 근데 모르겠어.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제일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쪽으로 내가 한 발짝 내리두면 좀 괜찮은 방법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요 발짝으로 한 발짝 이동을 했어. 심지어는 이렇게 계산을 해봅시다. x1이라는 점을 x0에서 그레디언트의 지금 현재 위치죠. 현재 위치에서 그레디언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한 걸음 이동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0,4 나오죠. 그럼 아마도 여기일 거예요. 여기가 x1 될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해왔으니까 좀 그림이 좀 삐뚤어지긴 했지만 그레디언트 방향은 여기였고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 발짝 이동하면 여기 될 거예요.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새로 내가 한 발짝 여기에서 한 발짝 이동한 여기 위치 있잖아요.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또 계산해봐. 할 수 있겠죠. 했더니 뭐 0,1이 나왔어. 여기서 그레디언트 계산했더니 여기래. 아까 여기에서는 여기가 제일 가파랐는데 여기에서는 여기가 제일 가파르대. 몰라. 뭔지 모르겠지만 저쪽 지금 저 위쪽으로 향하는 방향이 제일 가팔라.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겠어요? 여기로 한 발짝 가야 되죠. 다음 발자국을 어떻게 갈 거냐면은 지금 있는 위치에서 그레디언트의 정반대 방향으로 한 발짝 더 가보면은 지금 0,4였죠? 0,1의 반대 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로 옵니다.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다 했어요, 사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뭐냐면은 내가 다음 발자국으로 다음 위치로 이동을 할 건데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보고 그거에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걸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합니다. 그거를 다만 근사적이에요. 근사적으로 해야 돼요. 근사적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위치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위치로 이동을 하죠. 그 다음에 어디 해요? 그 새로운 위치를 다시 기준점으로 삼아서 또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다음 위치로 이동을 해요. 또 그렇게 구한 위치를 또 기준으로 삼아서 다음으로 이동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맨 처음에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발짝 갔죠. 여기서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또 한 발짝 갔죠. 여기서 또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한 발짝 갈 거예요. 그거를 반복을 해나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모든 영역에서 이거를 다 쪼개가지고 그 위치에서 다 계산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가능한 모든 입력에 대해서 최소값 찾으니까 할 수 있잖아. 근데 사실 그렇게는 못 구해요. 보통 못 구해요. 그렇게 못 구하니까 일단 랜덤으로 하나 위치를 때려잡고 처음에 아무 위치나 하나 랜덤으로 주고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뭐를 따라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을 따라서 점점 내려가면은 우리가 걔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릅니다. 네. 어쩌다 보니 다음 시간까지 다 해버리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면은 정말 간단히 쓰면은 이렇게 쓰면 돼요. 방금 전에 썼죠. 지금 위치를 기준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여기 앞에다가 뭐를 하나 곱할 거예요.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겨요.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그래서 x0 처음 위치는 보통 랜덤으로 하나 때려잡아요. 랜덤으로 초기화를 해요. 그럼 x1은 어떻게 구해요? 랜덤 위치에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거기에다가 뭐를 하나 곱해서 왜냐하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그레디언트의 크기만큼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갔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안 가고 여기다가 어떤 값을 하나 곱해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러닝 레이트라고 하죠.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 벡터 크기만큼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그거에다가 살짝 뭐를 곱해서 그거에 스칼라배를 해가지고 이동을 할 거예요. 뭐 그거보다 더 100배를 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100분의 1배를 해서 조금씩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앞에 붙는 얘를 러닝 레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발짝 이동해요. 또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또 한 발짝 이동을 해요. 또 새로운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또 한 발짝 이동해요. 또 x3 이렇게 계속 가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가기를 희망하냐면은 아까 봤던 이 함수의 골짜기, 이 함수의 계곡을 향해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제일 가파른 그 길을 따라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실 이런 거예요. 지금 2차원을 예로 들면 공면으로 나와 있잖아요. 공을 하나 떨어뜨리는 거예요. 공을 랜덤하게 하나 떨어뜨리죠. 그럼 이 공은 이 중력을 따라서 제일 가파른 방향으로 또로로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밑에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네. 요거를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도 확인할 건데 아주 정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봅시다. 아 이거 안 켰구나.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마이크 잠깐 내려놓을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지금 바로 짤 수 있어요. 어떻게 잡을 거냐면 초기 위치를 어디로 잡아볼까? 한 1.5, 1.5로 한번 잡아볼게요. 뭐라고 할까? P라고 할게요. 뭐 파이썬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르셔도 그냥 보세요. 1.5, 1.5를 초기 위치로 할게요. 러닝 레이트를 줄게요. 아까 뭐 하나 곱한다고 했죠? 0.1로 한번 줘봐야겠지? 그리고 딱 세 번만 움직여 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게요. 여기가 지금 시점에서의 위치가 여기고 그레디언트를 아직 안 구했지만 그레디언트를 구할 거고 거기에다가 요거를 곱해서 빼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를 몇 바퀴 돌 거냐면 3바퀴 돌 거예요. 근데 그레디언트 구할 수 있어요. 아 좀 복잡하네. 그레디언트가 2차원 벡터인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첫 번째
3 곱하기 np 코사인의 현재 위치의 첫 번째 값. 여기 지금은 여기 x라고 썼지만 여기 p가 들어가 있는 이 두 개의 값 중에 첫 번째 값을 x라고 부르는 거니까 이렇게 p0라고 쓴 거예요. 더하기 2 곱하기 p0. 아, 오늘 이것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야? 마이너스 2 np 사인의 2 곱하기 p1. p에 들어있는 두 번째 값 2 곱하기 p의 1. 이렇게 짜면 되겠네? 다 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뭐를 하나 만들까? 그냥 일단 여기다가 그림을 같이 그려봅시다.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볼까?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저장 안하고 여기다가 스캐터 플롯으로 그냥 찍어야겠다. 현재 위치가 혹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거 옵션을 줄 수가 있나? 제가 파이썬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해볼게요. 에러 나나? 뭐 컬러 이런 거 줘야 되나? 이렇게 됐네. 아이고 별로 안 움직였네. 제가 어디를 줬냐면은 여기를 초기 위치로 줬어요. 그리고 몇 바퀴 돌았지? 제일 마지막 게 안 찍혔다. 이거 다 나오고 나서도 하나 더 그릴게요. 3번 움직일 거라 했어요. 3번. 여기를 처음 위치로 해서 이 자리에서 비록 그림으로 보여지진 않았지만 그레디언트를 하나 구했을 거예요.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얼마만큼 했냐면은 10분의 1을 해서 움직였더니 제 생각이 여기로 온 것 같아. 아마도 그레디언트가 저쪽 방향으로 엄청 컸나봐요. 여기 사실 검은색 화살표는 스케일링이 돼서 나오는 화살표입니다. 어찌됐든 두 번째로 이동한 데가 왜 이래? 두 번째로 이동한 점이 여기야. 여기서 또 그레디언트 구했을 거예요.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10분의 1 이동한 게 여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로 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음 시간 내용까지 나온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따라가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도 비록 여기만큼 깊지는 않지만 여기도 골짜기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거기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거기로 떨어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뭐 로컬 미니멈, 글로벌 미니멈 이런 거 얘기할 텐데 어쨌든 내가 여기서 출발을 했더니 여기에서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는 좀 가까운 골짜기가 여기였고 거기로 떨어진 거예요. 심지어 이거를 한 10발자국 움직여보면은 또르르르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네요. 네, 여기까지 갑니다. 이거를 만약에 한 번 갈 때 100분의 1씩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엄청 조금씩 움직이겠죠? 요렇게. 아직 저기까지 심지어 가지도 않았죠? 그레디언트 벡터의 100분의 1씩 조금씩 움직이니까 이러고 있어요. 만약에 초기 위치를 한 요런 데다 떨어뜨려 볼게요. 얼마냐면은 0,1.8 이런 데다 떨어뜨려 볼게요. 여기가 초기 위치입니다. 0,1.8부터 출발해서 10분의 1씩 가볼게요. 여기로 가죠. 여기로 가요. 여기로. 지금 여기 그림에서 요 위치 아마 떨어뜨린 데가 여기 근처인 것 같아.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로 내려간 것 같아. 그렇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위치에서는 상대적으로 여기에 비해서 그레디언트가 크잖아요. 검은색 화살표가 커요. 다 빨라요. 그러니까 한 번 이동할 때 되게 크게 이동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레디언트가 좀 작아요. 벡터의 크기가 좀 작아. 기울기가 좀 완만해. 그러니까 좀 더 움직였고 이제 여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조금씩 덜 움직이니까 이렇게 점점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도 한번 떨어뜨려. 요런데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요런데 마이너스 1.8, 1.2 정도 해봐야지. 여기다가 딱 떨어뜨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출발했어. 이번에는 심지어 여기가 제일 가파르고 여기는 좀 완만하고 여기 출발하는 데도 좀 완만하죠. 화살표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발자국이 좀 더 움직였어요. 근데 여기가 좀 가파른 구간이어서 좀 빨리 떨어지다가 다시 여기 근처에 한 방에 떨어지면서 여기에 머무르게 된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결국 또 다음 시간 스포일러랑 여러 가지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좀 예를 들어드린 게 뭐냐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사적으로 돌아가요. 공을 떨어뜨려서 얘가 어디로 굴러가는지 볼 거야. 근데 그 굴러가서 멈추는 지점이 반드시 제일 깊은 골짜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떨어진 위치에 가까이에 있는 좀 낮은 골짜기, 좀 덜 깊은 골짜기 그런 데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 도착하는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까 여기서 떨어뜨렸더니 여기 멈췄잖아요. 근데 여기 근처에서 떨어뜨리면 여기로 떨어지겠죠. 여기 밑에서 떨어뜨리면 여기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에도 영향을 받아서 도착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간단하게 보여드렸냐면은 이 러닝 레이트 얘를 바꿨을 때 효과도 있습니다. 내가 이 한 번 한 번 옮겨갈 때마다 그레디언트를 그대로 반영을 할 수도 있고 좀 덜 반영을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반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여기에 곱해지는 이 정도에 따라서 내가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점점 굴러 내려가는 그 양상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런 거를 잘 기억을 하셔서 다음 시간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거의 다 했네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